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의 저승사자, 김원홍 보위부장 처형, 북한 보위성의 역대 부장들 비참한 말로,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이번 60년 만의 대홍수 그 피해 책임을 물어 30명 이상의 당 간부들을 처형했으며, 또한 중앙당 간부들과 사회안전성 간부들 지금 수해 피해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똑같이 지금 수해 피해 현장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처형된 김정은의 저승사자 김원홍. 김정은 체제의 가장 악명 높은 저승사자였던 74세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지난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막 첫 걸음을 떼던 지난 2012년 4월 국가보위부장으로 임명돼 2017년 1월 해임될 때까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간부 처형에 앞장섰습니다. 김원홍이 지난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북한군 보위사령관, 한국 기무사령관과 비슷함, 북한군 보위사령관으로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의 손에 처형당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저승사자도 토사구팽의 운명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고된 결말이기도 합니다. 1973년 국가보위부 창설 이래 이 죽음의 부서 수장들은 모두 자살이나 처형, 위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김원홍의 몰락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는 지난 2017년 1월 말 강기섭 민영 항공총국 총국장을 죽게 만든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이는 노동당 후보위원에 불과한 강기섭의 빈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쓰다듬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섭은 김정은의 처가 쪽 친척인데 단순한 친척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역점 사업이던 순환공항 신축 공사를 완성한 이가 강기섭이었습니다. 이때 건설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항공총국 운송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에는 택시 영업으로 돈을 버는 다양한 중앙기관 소속 운송회사가 많습니다. 2017년 당시 고려항공에는 소속 택시의 숫자도 가장 많았고 은행법에서 특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강기섭은 공항 신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의 새 전용기까지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장성택을 비롯해 북한에 내놓으라 하는 간부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강기섭이 잘 나가자 김원홍은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리가 많으니 직접 조사하겠다고 김정은의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받은 혹독한 고문에 강기섭이 그만 쓰러졌고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도 차리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강기섭이 입을 열지 않고 죽다 보니 김원홍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셈이 됐습니다. 김정은은 대경로했습니다. 김원홍은 그때까지 칼잡이로서 결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신임만 믿고 사람들을 무작정 잡아다 심한 고문을 일삼다 보니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깨끗한 간부도 없거니와 보위부 조사실에서 거꾸로 매달려
전기 고문을 받다 보면 안 한 짓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보이송 현 실태입니다. 분노에 찬 김정은은 영도 폐기 결정을 내렸고 김원홍을 곧바로 해임했습니다. 북한 보이송에는 집중 검열이 시작됐고 그 결과 조직부 간부 3명이 처형됐습니다. 김원홍은 몇 달 조사를 받고 북한군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담당 과장으로 좌천됐다가 2년 뒤 김정은이는 김원홍을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은 요즘 현직에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툭 하면 죽인다는 해외 여론을 위식해서입니다. 그 대신 언론의 주목에서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처형합니다. 김원홍은 미국에 핵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다가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무니없는 죄명이었습니다. 김원홍의 가족도 동반몰락했습니다. 철이란 외자 이름으로 알려진 김원홍의 아들은 한때 해외에서 김정남 다음으로 돈을 흥청망청 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통일전선부 산하의 해외 출장소 책임자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근무하며 마약, 위조화폐, 밀매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현지 경찰에도 여러 차례 체포됐는데 그때마다 보이송 해외 파견 요원들이 총동원돼 구출을 했습니다. 뇌물도 꺼내지 못하면 인질극까지 벌여 맛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현지 경찰이 붙들어 봐야 또 풀려날 놈이라며 체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다수 북한 고위 간부나 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김철도 마약 중독자였는데 중독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임돼 조사를 받을 때 김철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됐으니 마약 중독자, 아들의 결말도 뻔했습니다. 자, 현재 김원홍 보위상의 숙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입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수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정일은 김병하 보위부장이 자결한 이후 자신이 직접 보위부 부장을 겸직하고 제1부부장을 내세워 국가안전보위부 현재 보위성을 관리해왔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국가안전 보위성은 제대로 된 수장을 임명하고 무려 6년째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김원홍은 특별한 잘못 없이 사소한 문제에 연루돼 처형되었으며 김원홍 자신의 문제보다 토사구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수상제를 주속제로 변경했고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 선전 일꾼 앞에서 10대 원칙을 발표하며 수령 절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사회안전부, 현재 보안성, 정치부 일부를 독립시켜 정치보위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초대 보위부장으로 김병하가 임명됩니다. 당시 김병하는 김일성, 김정일 세습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축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수령 제1주의는 사실상 김정일로의 세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진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배반한 세습체제의 장본인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사 조직으로 전락하는 북한 정치체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김병하가 앞장섰고 그는 김정일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1974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김정일은 자신의 세습 권력, 그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원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김정일은 그 원한을 모두 김병화 보위 부장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김병화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자신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를 노동당 조직부를 통해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고 직감한 이 국가보위부 김병화는 1984년에 권총으로 자살을 시행합니다. 김병화 가족들은 모두 김병화 본인이 보위부장으로 있을 때 무자비하게 무수한 사람을 잡아놓았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유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또 이 전철을 밟게 됩니다. 북한 정보 역사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한 유경 보위부부장. 그는 김정일을 설득해 햇볕 정책 이후에 남한이 손을 뗀 중국 동북 지역을 재장악하고 그 지역을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로라 링, 유나 리 미국 기자를 북중 국경으로 불러들여 유인 납치한 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불러들여 김정일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자입니다. 이런 공로로 김정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김정일의 전폭적인 신임으로 국가보위부를 장악한 유경 부부장은 결국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보위부 권력을 남용해 자신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관저로 불러들여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보위상은 우동축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김정일에게 무한 신뢰를 받던 자였고 우직하고 충성도가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뇌출혈 이후 그도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9.1 훈련소 소장이었던 김원홍을 국가안전보위상으로 앉힌 것입니다. 김원홍은 원래 통솔력이 뛰어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국가안전보위성을 맡은 것은 그 자신이 김정은과 권력의 라이벌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었는데 결국 김원홍도 처형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은 김정은, 김정일, 그냥 국가보위성 부장 및 부부장, 이들 지금 또 맡고 있죠. 이들은 김정일의 희생양,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의 희생양, 김정은 때에는 김정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김정은 정권이 이미 그전부터 구축해 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